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해운주가 강한데 좀 아쉽네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카톡을 보니까요. 8시 6분에 제가 작가님한테 대본 드렸는데 여기 지금 H&M, 대한해운, 페노션 네. 이거 3개 했는데 대한해운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거의 가고 있어요, 지금. H&M도. 그 너무 아깝네요, 지금. 단기 급등이 최근에 연일 이어졌거든요. 네, 그 거래소에 지금 그 상승률 10위 안에 지금 3개가 다 들어갔거든요. 대한해운, H&M, 페노션 순으로. 지금 최근에 밑에서는 H&M이 많이 올랐고 대한해운, 페노션이 안 올랐어서 그 뒤따라갔어요. 오늘은 대한해운이 더 올라가 버렸네요. 이게 제가 장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 뭐 예상하고 드리는 건데 주제를 그 장이 시작하고 그날에 또 어떤 게 뜨거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그냥 딱 해운주가 특징주예요. 그래서 그 우연히 이게 맞은 거죠. 이렇게 우연히 이게 주제가 맞을 때는 그 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주제를 준비했는데 너무 장이 열렸는데 그 주제랑 동떨어진 시장이 펼쳐지면 사실 얘기하기 그렇거든요. 지금 섹터상으로 봐도 해운 섹터가 단연 지금 1등이네요. 지금 대한해운이 23.50이고 H&M이 13.08, 페노션이 10.65, KSS해운이 7.80이에요. 그래서 섹터 등락률이 12.43%예요. 그리고 2위 섹터가 여기 제 걸로는 코로나19 렘데시비리 관련해서 BC월드 제약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0.34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물류, 이 물류가 오늘 세요. 지금 대한해운이 상승률 2위인 게 1위가 KCTC라고 요 종합물류 회사예요. 그리고 태용로직스 11.41, 인터지스 9.11. 이렇게 보니까 다 물류네요. 그렇죠? 백신하고 물류네요. 해운, 백신하고 물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항공주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실적이 좀 선방을 한 게 화물기로 변환을 해서 거기다 백신을 실어 날랐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백신을 이제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씨로 보관해야 된다고 해서 뭐 그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막 우리 콜드 체인주들 막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요런 게 움직이네요, 지금. 그렇죠? 백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류, 그렇죠? 그리고 해상물류에서 해운, 그리고 종합물류회사 여기서는 태용로직스, 인터지스, 육상물류, 그렇죠? 현대글로비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네요.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맞아요. 저 오늘 특징을 보니까 딱 그거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백신도 옮기고. 그러니까 배로 백신도 옮기고 비행기로 백신도 올리고 차로 또 백신을 옮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자동차 부품, IT 부품 또 옮기고 뭐 요런 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네,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연히 이제 또 해운주를 준비했는데 오늘 갔고 그래서 이거 SCFI 이게 급등해서 뭐 지금 그 얘기 나와서 SCFI를 네. 한번 보면은 그 초록창에다가 SCFI 지수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 자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상하이 발,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요게 SCFI가 있고 앞에 글자만 바꿔서 CSFI가 있어요. 근데 CSFI는 그러니까 차이나발이라고 중국에서 다 출발하는 거고 상하이 그 SCFI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물동량이 많아요. 왜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휩쓸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제 연필을 막 썼잖아요. 볼펜 달린 연필.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다 중국제예요. 칫솔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많죠. 그게 뭐 비행기로도 가고 하겠지만 배로 보통 먼 데는 배로 가잖아요. 그래서 SCFI는 이제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의 그렇죠? 컨테이너의 운임 지수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배를 많이 찾는다는 거죠. 배는 부족한데 그렇죠? 물동량은 많아지니까 이 운임,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올랐냐면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09년도 10월 달에 집계를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배경을 보면은 그거예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해운사들이 막 파산을 하고 그래서 배를 다 팔았어요. 고철로 팔았어요. 배가 운행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배를 완전히 줄여놨는데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없는데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 몇 개 없는 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운임이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SCFI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BDI라고 하는 거 맨날 많이 네. 들으셨죠. 그거 발틱 운임 지수 그거는 이제 벌크선. 벌크선은 이제 뚜껑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이제 철광석, 광물, 뭐 쌀 이런 거는 뚜껑이 필요 없고 그냥 다 거의 실은 다음에 자루 같은 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벌크선 운임 지수고 지금 이거는 컨테이너선. 지금 나오고 이제 그 철제로 된 네. 컨테이너선. 그거 이제 보통 공산품, 가공품 이런 걸 실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뭐 아까 말한 IT 부품, 뭐 백신 이런 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잘 포장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물동량에 관련된 거는 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조금 더 연동이 있고요. 철광석이나 뭐 석탄 막 이런 거 실어 나르는 거는 그 BDI 지수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DI가 원래 조금 먼저 살아나고 왜냐면 원자재가 먼저 살아나고 이제 공산품인데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SCFI가 굉장히 그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서 HMM은 그동안 계속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었어요.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빠져있죠. 이게 그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던 그 역사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해운사에서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고 한진해운 정도가 파산할 정도로 해운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HMM은 전 이름을 하면 현대상선. 그러니까 이게 HMM 발음이 어려워요. HMM. 근데 현대상선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간판도 바꿨고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밑바닥에서는 이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온 것 같죠. 월봉으로 보니까. 근데 일봉으로 보면 이만큼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언제 시작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2,000원에 시작해서 지금 15,000원을 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참 아쉽죠, 항상. 여기도 보면 이제 2020년 한 3월 달이 요 정도 같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역시 이런 걸 확인하고 있어야 됐겠구나. 그렇죠. HMM 현대상선하고 그 페노션 그러니까 대한해운 이런 애들은 이제 컨테이너선 쪽 위주기 때문에 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 요것도 바닥이어서 여기서 올라갔는데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대한해운이 이제 안 오르다가 그쵸 맞죠? 3, 4월 달에 네. 얘는 H&M은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 대한해운이 이게 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따라가는 거고 대한해운이 이제 이렇게 오르니까 오늘 페노션도 바닥에서 지금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지금 계속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좀 급등해서 좀 그렇죠. 뭐 사실 8시만 봤어도 오늘 한 상승폭만 먹었어도 괜찮았는데 오늘 상승폭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좀 올라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연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네. 이게 좀 어디서 잡아야 될지가 애매해졌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장시작 전만 해도 대한해운의 차트나 이 페노션의 차트는 사실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을 하루 한 뒤에 이틀 동안 옆으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장시작하고 딱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조금 쉬는 타이밍에 어떻게 네. 조금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11월 11일 어제 지났죠. 이제 광군제 어제 마지막에 뭐 대박 났대요 또.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설화수도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7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막 해외 직구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중국 거에서 사면 이제 중국 컨테이너에서 날라야 될 거고 미국에서 산 거는 미국 컨테이너에서 중국 뭐 한국으로 날라야 되겠죠. 또 물동량이 많아질 거예요. 연말에는 그렇게 물동량이 많아져요. 대한항공 얘기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연말에는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항공기로 실어 날린다고. 그런 연말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저 SCFI 운임 지수와 더불어서 연말을 노리고 지금 좀 미리 움직였는데 네. 아직도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좀 장중에 어떻게 좀 급락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온다면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켜보다가 지금 눌릴 제가 때 한번 노려보죠. 말하고 바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아까 9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오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가버린 건 좀 더 지켜보고요. 우리가 그러면 좀 앞서서 들어갈 만한 쪽을 찾아볼까요? 네, 아시죠? 저것도 사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이건 사실 첫 번째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진도라는 업체가 모피. 갑자기 밑바닥에서 느닷없이 말이죠. 이 거래량이 진짜 없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요즘 들어와서 많지 하루에 막 그 두세 주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밑바닥에서 갑자기 떠가지고 이게 10월 23일부터 떠서 2,000원에서 5,000원을 갔네요. 근데 이게 모피가 왜 안 됐냐면 요즘에 솔직히 모피를 막 그렇게 부하게 입는 스타일이 지났어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화장도 그래요. 화장도 막 진하게 했잖아요. 요즘은 좀 가볍게 프레시하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옷도 똑같아요. 옷도 옛날에 봐봐요. 막 우리 어렸을 때 오리털 패딩 막 그 입고 이랬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부한 오리털 패딩 안 입어요. 몽클레어를 보면 알잖아요. 몽클레어는 절대 뚱뚱한 게 없어요. 얇게 빠지지. 그래서 요즘엔 몽클레어 같은 거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쫙 갖춰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피가 인기가 없어요. 가격이 비싸고 이게 관리가 힘들고 이게 그 수선할 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패딩의 인기에 눌려가지고 그것도 얇은 패딩 그런 거에 눌려서 라이트 패딩에 눌려가지고 모피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 요건 약간 겨울철 테마주로 세력이 노린 것 같고요. 요걸로 이제 포문을 연 거고 이 SPC 삼립을 볼 필요가 있는데 SP 삼립이 원래는 이 이름도 얘도 이제 HMM처럼 전에는 삼립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호빵이 팔린다고 해서 겨울철 관련주로 올랐었다가 그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갑자기 얘가 SPC 삼립이라는 그룹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삼립식품 호빵만 팔다가 샤니라는 양산빵하고 합치고 그 밑에 여러 프랜차이즈들 파리바게뜨 시작해서 던킨도너츠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갑자기 종합식품회사가 됐네 하면서 얘를 엄청나게 주가에서 레벨업을 시켜줬어요. 근데 42만 5천 원 찍고 나니에 지금 뭐 농심이나 뭐 또 이런 라면 업체들은 조금 코로나19 사태 때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단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이건 아무래도 중국에도 그렇고 파리바게뜨 100호점 막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걸 다 넓혀놨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다 안 돼서 문을 닫았잖아요. 인건비를 못 내서. 그런 확장 전략이 여기서 지금 독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역시 삼립식품은 호빵이기 때문에 그 겨울철 그 수혜가 조금 있어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거 파세코 이것도 지금 밑에서 조금 여름에 많이 올라오는데 봤던 종목인데. 여름에 그쵸 많이 갔는데 이게 파세코는 그나마 다행인 게 대장주라 먼저 갔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다음에 뭐 신일 쳐볼게요. 신일산업도 신일전자로 바꿨죠. 얘네도 신일산업도 신일전자로 바뀐 이유가 선풍기에 그거 너무 이미지가 강해서 종합전자회사로 간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신일전자가 이제 후속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마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파세코는 기가 막히게 간 거죠.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가버렸거든요. 5월 달까지. 맞아요. 미리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신일전자가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장마가 56일인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위닉스도 그랬어요. 위닉스도 제습기를 해야 되는데 제습기랑 공기청정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이 안 와버려가지고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고 이래서 공기청정기 안 팔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파세코는 원래 그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선풍기도 하지만 난방용품 전문이에요. 전기 난로 그리고 겨울철에 캠핑 즐기시는 분에게 소형 난로 이런 거. 그때 얘기 드렸나요? 후세인이 마지막에 잡힐 때 화면에 CNN 화면에 파세코의 난방 난로가 잡혔어요. 후세인이 이제 추위에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파세코의 난방 난로를 가지고 버텼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파세코가 저기도 아랍에서도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난방용품 수요가 또 있다. 파세코는. 여름, 겨울 다 여름, 테마가 겨울 되네요. 다 강점이 네.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사계절로 괜찮아요. 그래서 파세코가 5월 달까지 갔다가 6월 달부터 쭉 내려갔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아주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위닉스나 지금 그 신일전자는 아예 점프도 못 해보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근데 파세코는 한번 올라간 다음에 네. 이 10개월 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수혜주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그래서 진도는 그냥 그 어떤 겨울철 수혜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포문으로 튼 거고 저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SPC 삼립하고 파세코가 지금 많이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겨울철 그래요? 관련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피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진짜 패딩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네. 의류주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세코뿐만 아니라 보일러 관련주들도 겨울 테마로 또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그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몽클레어 관련주로 이거 좋고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FNF도 디스커버리, 요걸로 지금 또 겨울철 수혜주로 노려볼 수 있고요. 근데 FNF는 사실 MLB 비중이 너무 커서 MLB가 면세점이 안 돼서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면세점이 안 되니까 하이난 섬의 면세점이 지금 입점했거든요. 근데 이게 독이 될지 악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MLB를 입점했잖아요. 만약에 경기가 풀려서 보따리상들이 하이난 섬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풀려가지고 우리가 항공기를 열어갖고 자 우리나라 이제 면세점 열렸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열었는데 보따리상들이 나 그냥 우리나라가 편한데 하이난 섬에 MLB 있는데 잃어버리면 어떨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있어요. 사실은.
하이난 섬으로 지금 정책으로 밀어서 거기다 보내놨잖아요. 네. 안아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잘 팔려도 MLB 비중이 높아서 면세점이 회복돼야 되는 그게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좀 더 몽클레어에 관련이 있어요. 몽클레어 아예 회사를 자기가 원래 지분만 갖고 있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0대 50으로 세워버렸어요. 원래 떼어와서 팔다가 이탈리아에서 몽클레어를 떼어와서 팔다가 너무 이게 잘 팔리니까 아까 보면 4대가 다 같이 입어요.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모피를 할머니들이 비싼 걸. 모피를 네. 사셨거든요. 요즘에 모피 안 사세요. 백화점만 가봐도 아는 게 모피는 겨울철에 팝업으로만 팝업 스토어로 잠깐 맞아요. 열려요. 네. 매장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몽클레어는 사계절 동안 매장이 아니라 정식 매장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도의 차이예요. 중요도가 없으면 팝업으로 나왔다 빠져요. 모피는 그래요. 모피는 지금 정식 매장이 없어요. 진도 모피도. 그래서 지금 패딩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몽클레어가 잘 팔리니까 이거 좀 노려볼 만 하고요. 그 보일러가 관련주는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나 예. 한국가스공사 경동가비엔이나. 밑바닥에서 조금 네. 오르고 있고 이것도 그린 뉴딜로도 걸려 있고 이런 거. 그 이제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겨울철에 많이 떼기 시작하고 도시가스 관리비를 받으시면은 도시가스비가 여름철엔 신경을 안 쓰는데 겨울철에 2-30만 원씩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요 가스공사에 투자해가지고 회수하는 방법. 근데 요건 좀 너무 보수적이고 유틸리티주라 방어주라 재미가 없을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중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몽클레어를 사면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피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몽클레어,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또 끝났습니다. 오늘 겨울 관련주까지 알아봤고요. 신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